하회 양동마을과 더불어 일찍이 영남의 3대 반천이었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네요. 조선 시대부터 천석군? 아니 만석군? 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 마을에 있는 건가? 집에 있는 건가? 400여 년간 광주이시 집성천이었던 매원마을. 최근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국가등록문화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집이 있는데 60여 채의 전통 한옥 중 유독 눈에 띄는 고풍스런 집이네요. 오, 야, 이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문화재인가 보네. 야, 그 문화재 누가 사신다는 건가? 누가 계실까? 무려 130여 년 전에 지은 집이랍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집주인이신 거죠? 예, 그 안내판에 예. 이 문화재라고 되어 있던데 문화재에 사시는 거예요? 예. 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이시 둔천공 21대손 매원 사는 이수욱입니다. 아내 황태숙입니다. 매원마을이라는 곳은 특히 부촌으로도 영남에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농토로는 선산, 구미, 김천부터 경남의 의령까지 토지가 뻗쳐 있습니다. 천석이 7, 만석이 3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굉장히 부자시겠어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매원 마을의 고택들은 대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상류주택이라는데요.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집에서 천석군, 만석군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 비결이 뭘까? 이름 밑딱하는 풍수들이 우리 마을을 꼭 찾았습니다. 위에서 이래 보면은 매화꽃이 딱 떨어져가 있단 말이다. 노란 수순이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이는 데가 고래입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반타원형으로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방향을 맞춰는 데가 훨씬 부자였습니다. 이런 아주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 선생님 가문처럼 이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잘 없습니다. 약 130년 전 남편의 조부님이 지었다는 이 집은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에 당시의 생활상과 경제력이 잘 드러난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상류 가옥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보관했던 3칸짜리 광채도 있네요. 우리 한옥 구조가 보통 이제 살림은 좀 가리고 예. 또 사랑채만 외부에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안채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예. 경우가 별로 없어서 6.25 때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소실되고 네. 또 대문체가 여기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소마구, 그다음에 방앗간, 네. 그다음에 창고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3칸이. 마을의 낡은 고택들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 등록을 주도했다는데요. 그때 마을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한옥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한옥을 못 짓는다 이래갖고도 더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일명 진주댁이라 불리는 이 집이 문화재가 된 거는 특히 지붕 때문이라는데요. 이 사랑채 지붕이 조금 달라 보여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에 납작기와 문화재 급히기에 지정이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되었나 하면은 2조 때와 일제 때 현대의 징검다리 역할하는 건축 양식의 변화 때문에 이 집을 빨리 지정을 했어요. 비록 15년 전 보수는 했지만 조선 후기 건축 양식 그대로를 재현한 안채와 현대 사랑채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130여 년 전 지었다는 사랑채와는 달리 사실
안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무려 250년 된 집을 역시 남편의 조부님이 이토로 옮겨온 것이라는데요. 당시의 재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친정 모친이 이제 여기 적극 시집 가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이 좋다. 중매하신 분이 중매해갖고. 운이 좋지요. 왜 이죠? 아버님 딱 보시면 선비에 이렇게 느껴지시거든요. 완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12월 달에 시집을 왔는데 며칠 안 돼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수도도 보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설거지를 해갖고 엎으면 딱 들부터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게요. 아무리 양반댁 부잣집이라도 그 추운 겨울 옛 한옥에서 시집살이의 살림까지 녹록지 않았겠네요.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그래서 80kg 한 가마니 밥을 했다니까 한 달에. 예,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도망갈까요? 도망가고. 저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와, 근데 그 맛배지붕 굉장히 이제 단순한 지붕 너머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예. 한옥에 어울리는 회화나무는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나무였다죠? 이건 아무 집에나 또 못 심습니다. 옛날에 당상관 이상되는 집이라야 이 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대과급제하라고 기념식수로 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로 양반가와 서원에 선비나무인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네요. 그런데 매원 마을도 회화나무의 덕을 본 걸까요? 16대 족계 할아버지가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됐는데 이 대과급제에 23분이 하셨답니다. 그 제일 좋다 하는 서울대도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잘 아시는 인물로는 제일 못하는 사람만 하면. 그런데 이 마을의 고택 가운데는 부부가 소유한 또 한 채의 예집이 있는데요. 지경당이라는 곳입니다. 미음자형의 비교적 잘 보존된 집인데요. 제가 아까 쭉 돌아봤는데 너무 한옥이 명품이더라고요. 예.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 댁인데 이 집이 우리 종조부님께서는 만석을 하시으니까 만석이요? 옛날로 치면은 대재벌이었습니다. 아. 고택을 쭉 다니시면서 대문이 네. 이런 대문을 보셨습니까? 아. 이게 팔짝 지붕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궁예밖에 없는 겁니다. 판문. 네. 이거는 어른 5지가 둘러있는 소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이게 귀한 그래요? 수수께끼의 저 나무랍니다. 네. 집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안답니다. 아, 집 자랑하시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시네요. 주로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해 각 공간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시대의 아픔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6.25 때에 인민군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네. 저 우리 종가 쪽에는 모두가 불타버렸습니다.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니까. 야전병원이라서 여기는 폭격을 덜해서 그나마 여기 남아 있습니다. 주변만 살아남은. 예. 그래요. 당시에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병원으로 쓰였을까요? 부부는 이 집을 인수해 사비를 들여 꾸준히 보수해 왔다는데요.
뜯어가는 걸로 조건해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하게 됐다고. 물어보는데 그 계약금 배를 물어주고. 애들이 가보고는 전부 다 왜 이 집을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완전 귀신 나오기 직전이래. 제가 수리해놨기 때문에 저래라 됐지. 지금 나무값하고 조경비하고 하면은 돌값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한 10억 원 들어갔을 겁니다. 흙만 해도 몇 차 왔지? 흙을 40몇 차 잡아였습니다. 25돈 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수리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집이랍니다. 그래 고위에도 썰고 거기 깨끗하게 썰어. 그 이게 구입한 지가 벌써 한 10몇 년이 그렇지 12, 13년 됐지. 그 왔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 수리하기 좋지. 보기엔 좋네. 저희 일가분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값 정도만 지급했던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은 흙 돋우고 다시 돌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죠. 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이 물려주는 걸 돈으로 보면 그 집은 망합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딴 데 돈을 만들면 되지요. 노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어머니랑 저희랑 3명이서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사다리 올라가면서 흙 깨고 오기고 부수고 다시 걷어내고 왜 이거를 했을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좀 굳이 아무리 좋은 명문가라도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면 큰 명문가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명문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해야만이 그게 명문가가 되는 거지요. 목숨 걸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삼남매인 자식들이 대를 이어 이 집을 지켜가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라네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다 정해졌습니다. 진주댁은 맞지? 요거는 딸이 늦게 사. 나도 이거 살란다 해서 이걸. 저거는 막내. 그래 같이 살라고 해. 주입식으로 여기는 형이 살고 여기 너가 살고 여기 누나가 살고 형제들 있어야 재밌다. 그래야지 와서 재밌을 거라고 계속 주입 아닌 주입을 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을 집이기에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공이 되면 예. 이곳은 그냥 이렇게 비워놓게 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이리 이사 와서 살려고.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는 내부는 우리가 뭐 편하게 새로 해도 되니까 새로 고쳐서 와야 되지. 결혼하면서 사셨던 그 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생활에 맞게 12년 전부터 보수가 진행 중인 이 집은 안채만 부분 수리와 보수를 마친 상태인데요. 중사랑채와 고깔이 있는 광채 등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부분 교체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 정도의 정말 문화재급의 그 건물이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뜯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썩은 거는 돌이 내고 네. 끼우고 맞추고 영 못 쓰는 거는 갈아 넣고 설계대로 하나하나 끼워 맞춰 놨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재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수해서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네요. 새로 짓는 게 낫죠. 차라리 새로 지는 게 나아요?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죠. 원래 춘향목이 버금갈 고제가 없어 새 목재를 썼다는데 시간이 더해져야 제멋이 나겠죠? 한때는 도심에 살기도 했지만은 옛집들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부부인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집이 바로 이 집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새로 지은 집 같은데. 예, 새로 지었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라서 문화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네. 원형대로 위치도 그대로. 대문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예. 또 좀 점잖고 예. 이 집의 어떤 기품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왜 저희 주춧돌을 예. 좀 이렇게 반듯한 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돌을 그대로 쓰셨나? 예. 자연석으로 했을 때는 나무를 거기에 자연석대로 다듬어가 했으니까 그것이 받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밀리 나오지도 안 하고 밀리 들어가지도 안 하고
요 자연석을 쓰면 정말 이렇게 원형으로 파야 되니까 예. 구조적으로 예. 좀 더 안정감이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예. 집 내부도 한번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있어. 마을의 고택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은 집이랍니다. 우선 대문체를 지나면 제일 먼저 사랑채가 반겨주고 사랑채와 헛간의 사이길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안채가 소박하게 버티고 있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산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잖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사셨던 집보다 이 집이 좀 앞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래서 요 사랑채로 좀 그 기운을 막아주고 예. 이렇게 사이에 보이는 예. 공간이 좀 이렇게 숨통을 트인다고 할까요? 그 옛날에는 복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개방시키면 나가는 것과도 같거든요. 가둬두질 그래서 않는구나. 이 가두는 역할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터가 좋게 만들려고 하면 뾰족한 부분은 오래 내요. 오래 내고 담을 담 밖으로 내놔요. 그렇다고 해서 팔 때 그 땅 안 파는 건 아니라요. 그 자리를 나무로 가루든지 담을 막아서 가루든지 해서 신경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명당입니다. 풍수적으로 복을 담당한다는 마을의 주산을 바로 앞에 둔 이 집. 과연 그 덕을 좀 봤을까요? 큰 애는 그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둘째가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셋째는 대구 한의대를 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학원에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안에는 연고대 나가는 빛을 못 봅니다. 뭐 열촌 이내에 뭐 쭉 애들이 거의 뭐 서울대고 뭐 이런데 영화도 못 내운다. 예, 전부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는 것 이상의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더 좋은 이 집에 출가한 자식들도 자주 올 수 있도록 사랑채의 내부 공간도 요즘식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게스트룸으로 바꿨다는데요. 그래도 자연과 함께하는 한옥의 장점은 그대로죠. 이 집의 주요 살림집인 안채. 아니, 그런데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이렇게 처마를 만드는 거는 전기 설치법이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요 전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제 태양광 전지판들을 많이 설치를 하시니까 이게 예. 고민이거든요. 예. 이걸 뭐 한쪽 주차장에 놓고 쓸까 뭐 어떻게 근데 할까 장점이 고민인데. 하나 있습니다. 원형 보던 지역은 비가리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가리개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좀 보기는 그래도 아니 근데 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전통 한옥은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애로점인데요. 이 집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루와 천장의 단열부터 이중창까지 꽤 고심을 했다는군요. 제 발바닥은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온기가 없는데 여기는 온도를 안 하셨던 거죠? 지을 때 저는 이 마루를 밑에다 보일러를 깔자 했거든요. 깔자 그러니까 네. 한옥의 백미는 대청 마루라고 그건 절대 안 된대. 아 그래요? 한옥에 가장 좋은 게 마루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딱 들어올 때 딱 냄새 맡으면은요 솔향기가 확 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데 구태여 세면으로 바를 필요가 어디 있네. 집 지으신 분도 이 대청 마루 말고 보일러를 깔면 네. 훨씬 생활하기 좋다고. 아니 아버님 좀 이렇게 말씀도 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아니죠. 지금 아무 불편 없지요. 아 그래요? 바로 이게 라지에다나 또 전기장판을 했을 때 경비는 조금밖에 안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바닥 난방은 포기하기가 예,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정도 해놨다면 따뜻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차가워요 발이. 금방 피웠잖아요. 이 남자가 남자를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국 남편의 남다른 대청마루 사랑으로 보일러는 포기했지만 과거 추운 한옥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아내를 위해 주방과 안방 등 나머지 공간들은 현대식을 가미했답니다. 방 안에는 수납을 위한 붙박이장까지 마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도 실내에 두었죠.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왜 안 열려? 몰라.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린 손주들도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신기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뭐지? 뭐 하노?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열쇠 이거 여는 건데 열어볼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어이쿠 됐고. 그럼 한번 열어봐. 열쇠는 철인데 왜 굳이 이거 나무로 했는지 나무가 많았고 철이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신기해요. 옛 물건 하나로도 손주들과 소통이 가능하네요. 그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네요. 아이. 예예 그렇지요. 저거가 사는 모습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모습이 약간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세대의 차이가 남으로써 처음에는 잘 몰라도 차츰차츰 그게 익숙해지니까 친밀감도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세대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복이 아닐까요? 복을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항상 즐겁게 뭔가 이제 희망적인 것으로 추구한다는 거, 그런 의미가 복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복이라 하면은 오복을 말하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행복이 아닐까요? 새해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